안녕하세요, 세진 아쿠아리움입니다. 영상 촬영 당시 배터리가 없었긴 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영상마다 음성이 모두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별도 녹음을 거쳐서 제작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 생활을 시작하면서 물갈이를 하는데 기존의 물을 바가지로만 퍼서 버리고 새로운 물을 채워주면 되지 않나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만 바닥재에도 남은 찌꺼기와 물고기의 배설물이 잔뜩 끼어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간혹 물을 전부 다 갈아버리시거나 손빨래라도 하듯이 바닥재를 박박, 그것도 아주 박박 씻어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 박테리아들이 모조리 쓸려나가면서 물잡이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상태로 새로운 생물을 넣게 되면은 우리의 애틋하고 마음에 힐링을 주던 물고기들은 모두 용궁으로 보내게 되는 참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갈이를 해야 하고 수조의 청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이펀의 종류와 그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펀이란 검색해보면 관을 이용하여 액체를 어느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기압차와 중력을 이용하여 높은 지점에서 낮은 지점까지 이동하는 장치이며, 이 메커니즘을 사이펀의 원리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매장에서나 외부에서나 이걸 그대로 손님한테 설명해주면 손님도 이해를 못하고 저도 말하기 어려울 뿐더러 사장님으로부터 저에게 일이 적성에 맞지 않으니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권고사직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족관에서 사용하는 사이펀의 개념으로 최대한 줄이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물생활에서 사이펀은 물갈이를 할 때 물을 빼주며 바닥재를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사이펀을 이용하여 어떻게 수조 청소를 진행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모든 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손 씻기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피부 보습을 위해 사용하는 로션 혹은 화장품 등이 생물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생명의 위험이 될 수도 있고 독과 같은 것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물생활의 청소, 먹이급여 등등 모든 행동의 기본은 손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정말 용궁 갑니다. 두 번째는 수조 내부 청소입니다. 사이펀으로 수조 내부에 오염된 물을 빨아들이기 전에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매직 스펀지를 이용해서 청소를 합니다. 물론 경화된 이끼 같은 경우는 스크래퍼 같이 날이 붙은 장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경화되기 전 주기적인 청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여과기도 꼭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스펀지 여과기를 포함한 여과제 같은 경우는 수돗물에 세척하는 것보다 기존 수조에 물을 벗어 청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수돗물은 여과 사이클이 잡혀있지 않을 뿐더러 염소와 같은 소독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존 물로 청소해 주시는 것이 박테리아를 보호하면서 수질 안정 유지에 좀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본편의 메인 주제인 사이펀입니다. 먼저 말통 혹은 큰 바가지와 사이펀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히터의 전원을 끄고 나서 5분 후에 시작하거나 전원을 끌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물갈이 중 몸체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신경 써주세요. 이 부분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물이 넘치든 갑자기 수조 다이에 새끼발가락을 찧었든 일주일이나 기다린 택배기사님이 초인종을 누르셨던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후 내부 청소가 끝난 수조에 담아 펌핑하여 물을 빨아들입니다. 수조에 생물이 있다면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거나 옮길 곳이 마땅히 없다면 빨려오지 않도록 꼭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과격하게 청소하게 되면 생물에게 스트레스가 갈 수 있으니 부드럽고 차분하게 청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펀마다 들어있는 파이프 부분을 바닥에 찔러놓고 자갈이 빨려오지 않게 손으로 호소를 막아주어 유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파이프를 빼어낸 후 옆으로 옮기면서 같은 방법으로 청소를 반복해주시면 되세요. 이때 사이펀을 이용하여 바닥재 청소를 병행할 때는 물을 최대 30%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 30% 이상을 갈아줬을 경우에는 새로운 물을 보충할 때 수질이 바뀌는 정도가 커져 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심할 경우 쇼크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청소 중 사이펀에 집중하는 동안 말통 혹은 바가지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꼭 주의해주세요. 말통이 흘러넘칠 것 같을 때 사이펀을 멈추고 싶다면 사이펀을 수면 위로 그냥 올려주세요. 더 이상 물이 빨려나가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는 물 보충 및 주변 정리입니다. 사이펀으로 물을 빼낸 만큼 물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요. 염소 제거제와 박테리아제를 넣고 온도를 맞추어 수질에 큰 타격이 없도록 합시다. 보충 수통 등을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보충이 가능합니다. 물을 닦아주지 않고 주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물때 등으로 인하여 청소를 해도 더러워 보이는 기분 좋지 않은 신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으니 마른 수건 등으로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설치되어 있는 수조부터 여과기, 생물까지 이상은 없는지 한 번씩만 점검해 주시면 청소는 끝이 납니다. 기본 2주에 한 번씩 10분에서 20분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일인 만큼 애틋하고 마음에 힐링을 주는 우리 관상어를 위해서 주기적인 관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이펀이라면 방금 제가 사용한 사이펀 외에도 정말 다양한 사이펀이 있는데요.
사이펀도 모양이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저렴하고 일반 마트에서도 구할 수 있는 사이펀이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사이펀이죠. 펌핑 부분이 상단부로 올라와 첫 번째 사이펀처럼 만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악당 같은 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되고 아주 편하게 물갈이가 가능하며 호스 마감 부분에는 일반 수도호스를 사용해서 바가지가 아닌 화장실로 직접 배출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전동 사이펀입니다. 전동 사이펀은 물을 빼지 않으면서 자체 필터로 수질을 오염시키는 사료 찌꺼기, 물고기 배설물 등을 제거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필터는 분리 후에 물만 세척해주면 되니까 물을 굳이 안 빼도 그 필터만 청소해주면 너무 간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가 사이클의 마지막에는 질산염이라는 독성을 가진 물질이 남는데 그게 비중이 높아지지 않도록 해결하는 것이 물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 사이펀 사용 시에는 호수도 연결해서 환수도 같이 병행해 주셔야지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번째 사이펀은 두 번째 사이펀과 뭐가 다르냐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총같이 생긴 모양이 마음에 들고 파이프 끝에 있는 청소기 같은 부분이 바닥재가 안 담겨있는 탱크 어항을 청소할 때도 편하겠다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또한 호스 끝부분에 호스를 연장을 해가지고 화장실에 배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사이펀에 대한 사용 방법과 종류 그리고 수조 청소에 대한 과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외에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두 읽고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